가을비가 내리는 교회 묘지. 백구야, 천천히 가자. 할머니 산소 가는 길인데 뭐가 그리 급하니? 35살 박민준의 목소리는 피곤에 젖어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던 5년 된 진돗개 백구가 갑자기 멈춰섰다.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컹, 컹컹. 야, 왜 그래? 오늘따라 이상하네. 평소엔 얌전하더니. 민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백구는 5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집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된 강아지였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백구를 돌보았고 돌아가시기 전 민준에게 부탁했다. 민준아, 이 녀석 잘 부탁한다. 우리 집 지켜줄 거야. 그때부터 백구는 민준의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 오죽이 성묘를 가는 이 길에서 백구의 행동이 유독 이상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형수님. 민준아, 너 혹시 성묘 왔어? 형수 정미라의 목소리였다. 민준의 형 박민성의 아내. 결혼 10년 차의 그녀는 언제나 다정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다. 네, 지금 막 도착했어요. 그래? 우린 조금 늦을 것 같아. 민성이가 회사 일이 있어서. 너 혼자 먼저 절이라도 하고 있어. 전화를 끄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매년 같은 패턴이었다. 형네 가족은 항상 늦었고 성묘가 끝날 때쯤 도착해서는 늦어서 미안해라는 말만 남겼다. 산소 앞에 도착한 민주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뭐지? 할머니 산소 주변이 심하게 파헤쳐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찾듯 여기저기 땅을 판 흔적이 역력했다. 백구야, 이거 너 한 거 아니지? 하지만 백구는 산소를 한 바퀴 돌더니 특정 지점에서 땅을 긁기 시작했다. 야, 백구야, 안 돼. 민준이 말리려는 순간 백구가 무언가를 물고 나왔다. 낡은 비닐봉지였다. 그 안에는 이게 통장. 민준의 손이 떨렸다. 농협 통장이었다. 예금 주는 박순자. 할머니 이름이었다. 찢어질 듯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거래일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 그리고 잔액은 5억 2천만 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평생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검소하게 사셨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며 항상 나는 돈 없어. 내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러. 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이라곤 낡은 집 한 채뿐이었다. 그나마 그 집도 형 민성이 가져갔다. 내가 장남이니까 집은 내가 관리해야지. 너는 차라리 현금으로 뭐 좀 받는 게 나을 거야 라며. 하지만 현금도 없었다. 할머니 계좌에는 장례 비용 정도만 남아 있었고 그것도 형이 장례식 내가 다 치렀으니까라며 가져갔다. 그런데 5억이라니. 백구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컹, 컹컹컹. 이번엔 산소 반대편을 가리켰다. 민준이 다가가자 거기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 할머니의 손글씨였다. 민준아, 이 통장은 내 몫이다. 형에게는 이미 집과 슈퍼 건물을 줬다. 너는 항상 착하게만 살았으니 이건 할미가 너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절대 형한테 말하지 마라. 형수가 알면 다 가져갈 거다.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우리 왔다. 형 민성과 형수 미라, 그리고 조카 지훈이가 올라오고 있었다. 민주는 황급히 통장과 편지를 배낭에 숨겼다. 늦어서 미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민성은 늘 그렇듯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43살의 그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형이 주식과 코인으로 빚을 졌다는 것을. 괜찮아요, 형.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민주는 1시간 전부터 여기 있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형수 미라의 시선이 계속 민준을 훑었다. 뭔가 알아챈 듯한 눈빛이었다. 민준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잘 되고? 네, 그럭저럭요. 민주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빚 없이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 근데 말이야. 미라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 산소 주변이 왜 이렇게 파헤쳐져 있어? 혹시 너 못 찾은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주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도 와보니까 이러던데요. 아마 멧돼지나 고양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이상하네. 우리 어머니가 여기 뭔가 숨겨놓으셨을 리는 없는데. 미라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겨놓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그때 백구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컹, 컹컹. 이번엔 미라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어머, 이게 왜 이래? 무섭게. 미라가 뒷걸음질 쳤다. 백구야, 안 돼. 민준이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5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향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야, 걔 좀 제대로 훈련시켜. 사람 무는 거 아냐? 민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형. 오늘따라 이상하네요.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미라가 민성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나중에 밤에 몰래 와볼까?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통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멍하니 바라봤다. 백구는 그의 발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백구야, 넌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알려줬니? 백구가 꼬리를 살랑 흔들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5억이라는 돈. 평생 모아도 만들기 힘든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 돈을 모으셨을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슈퍼 건물을 찾아갔다. 지금은 형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상태였다. 건물 1층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나왔다. 민준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60대 중반의 김 사장은 할머니와 30년 지기였다. 할머니가 슈퍼를 운영할 때부터 옆 가게에서 분식점을 했던 분이었다. 그럼 잘 지내지. 그나저나 너네 할머니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사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할머니가 혹시 슈퍼 말고 다른 일도 하셨나요? 김 사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김 사장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너네 할머니가 말이야. 20년 전쯤에 땅을 몇 개 사두셨어. 그때만 해도 여기가 시골이었잖아. 근데 그 땅이 나중에 개발돼서 엄청난 값에 팔렸지. 한 15년 전쯤?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게 얼마나 됐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8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그 돈으로 이 건물도 사시고 나머지는 어디 잘 굴리셨나 봐. 그럼 형은 알고 있었을까요? 김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할머니가 철저히 비밀로 하셨어. 내 형이 돈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거 아시고 걱정 많이 하셨지. 민성이가 알면 다 날릴 거야라고 하시면서.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할머니는 이미 형에게 집과 건물을 주셨다. 그건 장남의 몫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현금은 민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말이야. 김 사장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형수 미라 씨. 그 사람이 할머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여기 왔었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머님이 돈을 어디 숨겨놨을 것 같냐고.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 사람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날 저녁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이었다. 민준아, 나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형, 무슨 일이세요? 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민준은 알고 있었다. 형은 매번 이렇게 돈을 빌려갔고 제대로 갚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형이었으니까. 알겠어요, 형. 내일 드릴게요. 고맙다, 민준아. 역시 너는 착해. 전화를 끊고 민준은 백구를 바라봤다. 백구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백구가 민준의 손을 핥았다. 따뜻했다. 일주일 후 민준은 형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 고마워, 민준아.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형, 근데 요즘 많이 힘드세요? 민성의 얼굴이 일순 굳었다. 왜? 네가 왜 그걸 물어? 아니, 그냥 형이 요즘 안 좋아 보여서요. 신경 쓰지 마. 형이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민주는 형의 회사 동료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대학 동창이기도 한 재호였다. 민준아, 너 내 형 요즘 어떤지 알아? 무슨 일인데? 형이 회사 돈을 횡령했대. 3천만 원 정도. 들켰어. 민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 열린대. 아마 해고될 거야. 그리고 형사고소도 들어간대. 머리가 하얘졌다. 형이 설마 그런 짓을... 재호야, 정말이야? 미안하다.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내 형수가 더 큰 문제래. 형수가 계속 형한테 돈을 쓰라고 압박했다더라. 명품 가방, 해외여행. 형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던 거지. 민주는 그날 밤 형의 집 앞에 갔다. 창문 너머로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렇지. 다른 남편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 모양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됐어? 이제 어떡할 건데? 당신 회사에서 잘릴 거잖아. 그러니까 민준이한테 좀 더 빌려보면 안 될까?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이? 그 애가 뭐가 있다고? 겨우 작은 회사 운영하면서. 그래도 착하잖아. 말하면 빌려줄 거야. 착한 게 밥 먹여줘? 아유, 답답해. 차라리 시어머니 산소에 뭐 숨겨놓은 게 없나 다시 가봐야겠어. 민주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백구가 뒤를 따라왔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통장을 꺼내 바라봤다. 5억 2천.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형수가 알면 다 가져갈 거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다. 형수의 본성을. 다음 날 민주는 결심했다. 이 돈으로 형을 도와주기로. 횡령한 3천만 원을 변제하고 형이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지만 백구가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컹, 컹컹. 백구야, 비켜. 형을 도와줘야 해.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통장을 물고 도망쳤다. 야, 백구야. 민준이 쫓아갔지만 백구는 통장을 소파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백구야, 왜 이러는 거야? 백구의 눈빛이 슬퍼 보였다. 마치 안 돼. 형은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주는 고민했다. 과연 형을 도와주는 게 맞을까? 할머니의 뜻을 어기는 게 맞을까? 이틀 후 형이 민준을 찾아왔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민준아, 나 이번에 정말 큰일 났어. 형 다 들었어요. 회사 돈. 민성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민준아. 형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와줘.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럼 형사고소를 취하해준대.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형, 제발 민준아. 너밖에 없어. 나 감옥 가면 안 돼. 지훈이도 있고. 조카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중학교 1학년인 조카. 아빠가 감옥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 형, 하지만. 민준아. 민성이 소리쳤다. 너 혹시 할머니한테 뭐 받은 거 없어? 솔직히 말해봐.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가 그러는데 할머니 산소에서 네가 뭔가 찾은 것 같대. 백구가 뭔가 파냈다며? 형, 그게 있으면 나눠줘야지. 나도 할머니 손자야. 왜 너만 받아? 민주는 형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평소 다정했던 형은 온데간데 없었다. 돈 앞에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것인가? 형수님이 형한테 그런 말을 하라고 시켰죠? 그게 중요해? 지금 내가 감옥 갈 판인데.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형, 죄송하지만 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보면 다 티나. 민성이 민준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형, 이러지 마세요. 어디 있어? 통장, 현금, 어디 숨겼어? 그때 백구가 민성에게 달려들었다. 콩, 콩콩콩. 이게 시키. 비켜. 민성이 백구를 발로 걷어찼다. 백구가 벽에 부딪히며 끽 소리를 냈다. 백구야. 민준이 백구를 안아들었다. 백구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다. 형,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집을 뒤지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준아, 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민준은 백구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백구는 충격을 받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괜찮아, 백구야. 네가 할머니 뜻을 지키려고 한 거지? 수의사가 말했다. 개들은 본능적으로 나쁜 사람을 알아봐요. 특히 진돗개는 더 그렇죠.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심이 강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결심했다. 할머니의 뜻대로 하기로. 다음 날 민주는 법무사를 찾아갔다. 통장과 편지를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다. 이건 명백한 유언이네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 이미 부동산을 증여받으셨다면 이건 온전히 당신 몫이 맞습니다. 그럼 형이 이걸 알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 있으니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형님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으셨다는 증거도 있으니까요. 안심이 됐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그날 저녁 형수 미라가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너도 알잖아. 우리 시어머니 유산 말이야. 전 아무것도. 그만해. 나 다 알아. 네가 5억짜리 통장 찾은 거.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후훗. 나 시어머니 생전에 다 조사해뒀어. 땅 판 돈이 8억이었고 그중 3억은 건물 사는 데 쓰고 5억은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라고 확신했지. 그리고 네가 성묘 갔던 날 내 표정이 달랐어. 뭔가 찾은 거 맞지?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형수님,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해도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증거 있어? 유언장? 있어요. 전화 너머로 미라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뭐? 유언장이 있다고? 네. 할머니 친필 편지예요. 이 돈은 제 몫이라고 명확히 쓰여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민준아, 너 지금 가족을 버리는 거야? 내 형이 감옥 갈 판인데 너 혼자 5억을 쥐고 있겠다는 거야? 형수님, 형은 이미 집과 건물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공평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웃기지 마. 집이랑 건물이 얼마나 된다고. 건물은 대출도 있어. 실제로 남는 건 얼마 안 돼. 그건 형이 주식과 코인으로 날린 거잖아요. 뭐? 너 지금 내 형 무시하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좋아. 그럼 우리도 법적으로 가자. 유류분 청구할 거야. 우리가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어. 형수님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도. 닥쳐. 너 같은 이기적인 놈은 처음 봤어. 평소에 착한 척하더니 돈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전화가 끊겼다. 민준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백구가 다가와 머리를 민준의 무릎에 기댔다. 백구야, 내가 잘못한 걸까? 이틀 후 민준은 형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준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김 사장이었다. 민준아, 너 지금 큰일 났다는 거 알아? 내 형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 형수가 지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너 욕하고 다녀. 할머니 유산 혼자 다 먹으려 한다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말이야. 김 사장이 봉투를 하나 꺼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걸 맡기셨어. 혹시나 네가 힘들어질까 봐.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김 사장님, 이건 만약을 위해 맡겨둡니다. 민준이가 힘들어하면 꼭 전해주세요. 손이 떨리는 채로 녹음기를 재생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아, 할미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네가 많이 힘들 때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미는 알고 있었단다. 미라가 어떤 사람인지. 5년 전 내가 땅을 팔아서 돈을 만들었을 때 미라가 찾아왔어. 어머님, 그 돈 저희한테 투자하시면 2배로 불려드릴게요 라고 했지. 녹음이 계속됐다. 하지만 할미는 거절했어. 그랬더니 미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어머님, 요양원 가실 때 비용 많이 들 텐데 저희한테 잘 보이는 게 좋으실걸요? 라고 협박했단다. 민준의 주먹이 쥐어졌다. 그때부터 할미는 알았지. 이 돈을 민성이한테 주면 미라가 다 가져갈 거라는 걸. 민성이는 착한 아이인데 잘못된 사람을 만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민준아, 넌 항상 할미 걱정해줬지. 명절 때마다 찾아와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다주고. 민성이는 바빠서 못 왔지만 넌 항상 왔어.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단다. 이 돈은 네 몫이야. 절대 미라한테 넘기지 마라. 그 사람은 돈만 보는 사람이야. 이 녹음을 증거로 써도 좋아. 할미가 정신 멀쩡할 때 녹음한 거니까. 녹음이 끝났다. 김 사장이 말했다. 민준아, 이걸 법원에 제출해. 할머니의 명확한 의사표시야. 그리고 김 사장이 휴대폰을 꺼냈다. 나도 증인으로 서줄게. 미라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도. 민주는 김 사장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 날 민주는 녹음 파일과 함께 반소를 제기했다. 형수 미라의 협박과 학대 혐의로. 일주일 후 법원 조정실에서 양측이 만났다. 민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라는 여전히 당당했다. 이게 뭐가 증거예요? 늙은 사람이 착각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할머니께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녹음하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사가 서류를 꺼냈다. 부인,
당신 5년 전에 시어머니께 투자 사기를 치려다가 고소당할 뻔한 기록이 여기 있네요.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고 시어머니가 선처해 주셔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미라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피고인 측의 유류분 청구는 기각합니다. 유언장이 명확하고 피고인들은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판결이 났다. 민준이 이겼다. 복도에서 민성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형, 미안하다. 형이 너무 무능했어. 미라 말만 듣고 민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 전 형을 미워하지 않아요. 형도 피해자예요. 민준아, 나 이혼하려고. 이번 일로 정신 차렸어. 미라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준은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6개월이 흘렀다. 민준은 5억의 일부로 형의 횡령금을 변제해줬다. 하지만 직접 주지 않고 형이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했다. 형, 이건 할머니가 형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엔 제대로 살아가세요. 민성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시작했다. 미라와는 이혼했고 조카 지훈이는 민성이 키우기로 했다. 삼촌, 감사해요. 삼촌이 아빠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훈이가 민준에게 인사했다. 천만에. 네가 아빠 잘 도와드려. 네. 그리고 백구도 고마워.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백구는 완전히 회복했다. 민준은 나머지 돈으로 회사를 키웠다. 직원들을 더 고용하고 복지를 개선했다. 그리고 일부는 할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요. 할머니가 원하셨을 것 같아서요. 어느 가을날 민주는 다시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백구와 함께.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백구 덕분에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백구를 남겨주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백구는 할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죠.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개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백구가 산소 앞에서 짖었다. 콩, 콩. 마치 할머니, 저 잘했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백구를 안아 올렸다. 백구야, 고마워. 네가 할머니 뜻을 지켜준 거야. 네가 진실을 찾아준 거야. 1년 후, 민준의 회사는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돈은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어느 날 민준은 동물보호센터에 들렀다. 그리고 버려진 진돗개 한 마리를 더 입양했다. 백구야, 넌 이제 형이 됐어. 이 친구 이름은 순자로 하자. 할머니 이름으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새 가족을 맞이했다. 민성은 카페를 성실히 운영하며 빚을 갚아 나갔다. 지훈이도 열심히 공부하며 아빠를 도왔다. 아빠, 나 나중에 커서 삼촌 같은 사람 될 거예요. 그래, 아빠도 너 믿는다. 미라는 혼자가 됐다. 돈만 쫓던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할머니 산소 앞. 민주는 매달 찾아왔다. 백구와 순자를 데리고. 할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유산이 뭔지.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춤을 췄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백구였어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백구. 그리고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 민주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개는 본능으로 진실을 알아요. 백구가 형수를 경계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백구를 통해 저한테 경고한 거였죠. 백구가 민준의 손을 알았다. 할머니 감사해요. 백구를 남겨주셔서. 그리고 사랑해요.
석양이 졌다. 붉은 노을이 산소를 비췄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아는 사람이구나. 백구가 앞장서서 걸었다.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지키듯.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백구. 그리고 백구가 찾아낸 진실. 그것이 민준에게 남은 진짜 유산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